사주와 성명학. 이번 시간에는 육해살과 원진 기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해살에 해당되는 육친이 오래된 질병을 앓게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육해살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서 단순히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공부를 해보시겠다면 이제 다른 것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미가 이제 육해에 해당되는 건데요. 육친 간의 불화가 많고 고부 갈등이 심하고 용기를 잃기 싫고 신경질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미는 원진이기도 하거든요.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에서 한 칸 벗어난 거, 이것을 원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진 같은 경우 이제 신경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운 것을 뜻해요. 추고해 그랬는데요. 타인과 불화, 논쟁이 많으며 부부지간에 의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좌오충에서 한 끗 벗어난 거, 이것도 좌오충에서 하나 벗어난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육해가 되기도 하고 원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심, 신경질환 이런 것들이 기문이나 원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사해 그랬는데요. 인사신, 뭐 사신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해, 형,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성격이 강하여 시비구설이 많다. 화상, 음독, 교통사고, 간장병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화기가 너무 강해서 화상이 생기거나 음독이나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이나 사는 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진해 그랬네요. 이게 이제 허무감이 많고 고독한 사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신해해 그랬는데요. 희비교차가 빨리 온다,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유술해 그랬고요. 이것도 신장질환이 있고 배반이 많고 공이 적어서 심신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작용하는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진 기문인데요. 원진이나 기문은 사용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진 기문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읽어보시고 또는 공부 많이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진은 보통 이런 식으로 형태로 구성됩니다. 보시면 좌오가 충인데 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만났죠. 그리고 충미가 충인데 그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남편끼리 싸우고 마누라끼리 싸우는데 그 싸운 와중에 내 남편과 옆집 마누라가 정분이 났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옆집끼리 싸움이 났는데요. 남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 마누라가 자꾸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게 수상쩍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이 마누라가 옆집 아저씨랑 뭔가 이렇게 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기문 원진이 왜 이렇게 사랑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 신경적인 부분 또는 이 의부, 의처 이런 것을 유발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축이 한 묶음이고 인묘가 한 묶음이고 진사가 한 묶음, 오미가 한 묶음, 신유가 한 묶음, 수레가 한 묶음. 이게 뭐냐면 양음 이런 식으로 해서 짝을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축이 한 가족이고 오미가 한 가족인데 또는 인묘가 한 가족이고 신유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인신이 싸우고 있는데 신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니까 유가 인목이랑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의심이 들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이 기문이나 원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원진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살 중에 이제 원진 기문 그러면 되게 통변할 때 많이 써요. 언제 주로 쓰냐면 궁합 같은 거 쓸 때 자기 사주 원국에서 나타나는 것도 쓰긴 하지만 궁합으로도 일지끼리 또는 월지끼리 원진 기문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서로가 각방을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가 2, 3일에 한 번은 다투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래서 싸우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사랑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우부증도 유발하고 히스테리 그리고 신경쇠약, 정신이상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주 원국에 있을 때는 신경쇠약, 정신이상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서 대체적으로 역학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든지 정신세계에 관련되는 공부를 해본다거나 종교에 심취한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육친적으로 뭐 이 재성이 기문이 들거나 원진이 들었다거나 그랬을 때 남자는 의처증이 생기기 쉽고요. 예, 관성이 그렇게 됐을 경우 여자는 우부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진 기문은 굉장히 사용이 좀 많아요,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주의 깊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원진과 기문은 충에서 한 글자씩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만나야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진은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생긴 오해를 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오가 충하는데 자수는 미토를 만나서 원진이 되고 오화는 축토를 만나서 기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문과 원진은 그 작용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문 원진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는데요. 특히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월, 일 또는 일시에 나타나는 기문 원진이 있을 경우에 특히 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싸우면서 만나고 헤어지기도 어려운 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상대방이 미워진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궁합을 봤을 때 본인 일지와 상대방의 일지에서 서로 원진 기문을 형성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연월이 원진이면 조부와 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불화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또는 각방 썼다 또는 장남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종부인데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주가 연지가 묘목이고 월지가 신금인데요. 묘신이 기문 원진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사시지 않고 우리 큰누나랑 살았어요. 큰누나가 조금 좀 도회지 나가가지고 자취하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불화를 한 것은 아닌데 같이 살기 힘들다거나 또는 같이 살면 불화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내 사주에 나타난 월에서 나타난 작용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 1에서 원진이면 부모나 형제 간에 불화하고, 일시가 원진이면 처와 자손 간에 불화한다 또는 의부 우처증이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월은 가정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집안 사람과의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라서 부모나 형제 간에 떨어져 있으면 효도를 다하는 거고, 붙어 있으면 2, 3일에 한 번씩 싸우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 시는 나와 내 가정,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파생된 가정, 그래서 처와의 관계나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데 붙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연월에 원진이 있거나 인수, 즉 인성이 원진에 해당되면 자기 자신도 통제하기 어려워서 변덕과 정신 이상을 가집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 역학인이 된다거나 종교인이 된다거나 하면 정신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역학적으로 잘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월에서 원진 기문 관살이 있죠. 관성이 원진 기문이 들면 정신병원 의사나 또는 일간이 신약하면 정신병 환자가 되거나 또는 관기가 많아서 신과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신이나 상관이 원진 기문이면 직업 변화가 많고 예술가 또는 말이 잘 막히고 일을 잘 하다가 못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등의 형이 하학적인 변덕이 많아집니다.
비겁이 원진 기문이면 형제와 친구 간의 의리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동성연애를 한다거나 변태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주변에 정신이상자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진이 발동할 때는 인성이 원진에 임할 때 주로 발동을 하고요. 금과 목이 상전할 때 또는 양이 부조화할 때 이렇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미 원진, 인유 원진, 추고 원진 기문, 진해 원진 기문, 사술 원진 기문, 묘실신 원진 기문 등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문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이 문 앞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잘 생기기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고가 원진 기문에 해당되고요. 진해가 원진 기문이고, 사술 원진 기문, 묘실 원진 기문 이렇게 해서 기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 원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문, 원진과 기문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비슷해요. 이제 기문의 발동 조건, 인성격이거나 또는 인성과다이거나 혹은 이 무인성 또는 월지가 인성일 때 주로 기문이 발동하기 쉽고요. 왜냐하면 기문은 정신적인 부분에 주로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국에서 금, 목이 상전해야 되는데 목은 정신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목 상전일 때 기문이 발동한다 그럽니다. 원국에 기문 간살이 있을 때 주로 발동을 하고요. 사주가 습해야 기문 간살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습하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일이 지연된다거나 답답하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월이나 일시에 있어야지 일어나고요. 운에서 들어와도 주로 발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미원진, 네, 인미원진, 그리고 또는 인미, 기문, 간살 이렇게 됐을 때 사오미 하는 방국과 인호술 하는 삼합이 만나서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화기가 너무 태강해서 생긴 병으로서 화기가 강하여 수의 저장 능력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인미원진 또는 기문은 건망증이 잘 생긴다거나 머리로는 화기가 올라와서 멍청해진다거나 수승화강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 잘 체한다거나 복통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못 들은 척하고 딴짓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이 나면 집을 나가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할머니 신이 들렸다고 해서 할머니처럼 잘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미원진 기문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묘신 기문은 신유술 하는 것과 인묘진 하는 것이 만나서 상극하고 있기 때문에 상극하지만 신자진 수국이 해묘미 목국을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극도 하고 생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고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니 장군의 정신으로 잘 싸운다 또는 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군신이 들렸다고도 얘기를 하죠. 잘 체하고 복통이 자주 일어나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일을 정당화시키며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설을 몰고 다니고 자존심이 강하여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또 너그러워지고 또는 유해지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똑똑하고 삐쩍 마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 묘신 기문이 있으면 좀 마른 스타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해 기문 그랬네요. 신유술 해자축 방국이 서로 상생하고 신자진 해묘미 사막국을 형성하는 것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수와 목의 생산작용으로 인해서 이성 간의 변태성이 있고 표정이 잘 변합니다. 신약한 진해 기문이면 여자 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분위기를 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강한 진해 기문이면 덜렁거리고요.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과다에서 진해 기문이 되면 인성과다면 골치가 아프고 히스테리, 짜증, 우울증, 정력이 강해서 성행위의 분위기를 잘 탑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음에 들면 양보심이 많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꽃을 사다 주고 기분을 맞춰주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웃기기도 하고요. 남자인데 여자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진의 기문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녀신이 들렸다고 해서 선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유기문 그랬는데요. 해자축하는 것과 신유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사유축하는 것과 신자진 사막국이 맞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발작이 생긴다거나 주기적으로 파괴 본능이 생겨서 자학한다거나 그래서 간질 환자가 많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 분통을 못 이깁니다. 자기 학대를 주로 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여행이나 외식을 해준다면 좀 풀려가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언제 사고 칠지 몰라서 위험하고 머리를 잘 박습니다. 자유기문 원진 그러면 머리를 잘 박고, 술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필름 끊길 때까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자유가 뭔 얘기냐면, 유는 술병을 뜻하고요. 이 자는 물수변을 해서 삼수변을 딱 붙이면 이게 술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술귀신이 들렸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추고기문 같은 경우 해자축, 사오미, 방국이 서로 상극하고 사유축과 인옷을 사막국이 서로 상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불감증이 있고요.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만 안 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금방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건을 부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깎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지만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신이 들렸다고 해서 주로 애늙은이가 많습니다. 다음은 사술기문 그랬네요. 사오미와 신유술 방국이 서로 상극하고 사유축과 인옷을 사막국이 서로 상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불가증이 있으며 선비형적인 주종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화를 낸다거나 고의적인 건망증이 나타납니다. 모른 척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조우에서 나왔던 인미기문, 거기에서 나타났던 증상과 비슷해요. 화기가 승천해서 그런 건데요. 잘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거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비신이 들렸다고 해서 선비처럼 깐깐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1이 기문원진이면 부부간에 주로 밖에서 싸우고요. 남편이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가 기문원진이면 개인적인 집안일로 다툰다거나 본인이 변태 성향이 있어서 잠자리에서 변태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주네. 을묘년 갑신월 정사일 계묘시 이랬는데요. 이 연월에서 묘신 기문이 있습니다. 이 묘신 기문은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일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작고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붙어 있으면 다툴 수 있어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애인데요. 이게 충미충 하고 있고 이렇게 추고 기문 이러고 있네요. 월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서 행동이 점잖은 편이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일과 월에서 있으니 배우자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술 먹으면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육해살과 기문 원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은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잘 쓰면 잘 맞고요. 잘 못 쓰면 또 잘 안 맞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음양의 생장소멸, 생장수장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오행의 생장수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일부 역학인들이 그 오행의 생장수장과 연결시켜서 12운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오행하고는 상관없이 음양에 대한 생장수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12운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